저는 박도현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69이 되었고, 지금은 시골 마을에서 사람들에게 건강 이야기를 들려주며 지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한약사라 부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그냥 건강 멘토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실 젊은 시절에 저는 누구보다 건강을 소홀히 했습니다. 밤샘 일은 당연했고, 커피로 배를 채운 날도 많았지요.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서 들은 한마디가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박 선생님, 검사 결과 암이 의심됩니다. 그 순간 제 귀에는 더 이상 의사의 목소리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머릿속엔 오직 하나, 내 인생이 끝났구나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 충격적인 진단이 제 삶을 바꾸는 시작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위기는 기회라고 하지요. 저에겐 그 말이 너무나도 뼈저리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스스로 묻기 시작했습니다. 내 몸은 왜 이렇게 망가졌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 되돌릴 수 있을까?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수많은 책을 뒤지고 국내외 연구를 살펴보며 제 몸을 실험대 삼아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매일 아침의 식단과 습관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경험입니다. 저처럼 충격적인 진단을 받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미리 건강을 붙잡을 수 있도록 말이지요. 처음 제가 바꾼 건 아침 식사였습니다. 이전까지의 저는 빵과 커피가 전부였습니다. 아침을 굶는 날도 많았고, 때로는 단 것으로 배를 채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걀 2알과 고구마, 그리고 채소와 과일을 곁들인 아침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냥 먹는 게 아닙니다. 사과, 당근, 브로콜리, 양배추, 토마토, 비트, 파프리카. 이 7가지 재료를 잘게 썰어 살짝 찐 뒤 물을 조금 넣어 갈아 마십니다. 겉모습만 보면 주스 같지만 사실은 씹히는 섬유질까지 고스란히 들어있는 생즙이지요. 처음엔 맛이 낯설어 마시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한 달이 지나자 제 몸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속이 더부룩하지 않았고 화장실도 거르지 않게 되었지요. 특히 사과 껍질에는 우르솔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이 몸속의 염증을 가라앉히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세포의 손상을 막아줍니다. 이런 지식은 제가 공부하면서 알게 되었지만 사실 그때는 그냥 몸이 좋아지는 느낌이 더 먼저였습니다. 제가 이 음식을 꾸준히 먹으며 느낀 가장 큰 변화는 체온과 활력이었습니다. 옛날에는 늘 손발이 차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가빴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새벽에도 동네 뒷산을 오를 수 있을 만큼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물론 이런 변화를 경험하기 전에는 수많은 유혹과 싸워야 했습니다. 오랜 습관처럼 손이 가던 커피, 점심마다 찾던 라면과 빵,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참다 못해 커피를 들이켰다가 밤새도록 심장이 두근거려 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이제 내 몸은 옛날처럼 아무 음식이나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그날 이후로 저는 더 단호해졌습니다. 커피 대신 따뜻한 생강 레몬차를 마셨습니다. 설탕이 든 음료 대신 꿀을 조금 넣어 단맛을 대신했습니다. 그 작은 선택들이 쌓여 지금의 저를 만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달라지는 동안 제 아내도 놀라워했습니다. 여보, 얼굴이 훨씬 좋아졌어요. 그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건강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큰 영향을 주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침 한 끼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한 끼가 우리의 세포를 살리고 몸의 균형을 지켜줍니다. 저는 매일 아침 달걀 2알을 삶아 먹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달걀은 단순한 단백질 공급원이 아닙니다. 노른자에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있어 혈관 속 기름기를 녹여내고 뇌세포가 활발히 움직이도록 돕습니다. 흔히 달걀을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쌓인다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노년층에게는 근육과 뼈를 지켜주는 든든한 동반자가 됩니다. 달걀을 먹은 뒤에는 따뜻한 고구마 한 개를 곁들입니다. 고구마는 천천히 에너지를 내는 복합 탄수화물이라 한나절을 든든하게 버틸 수 있게 해줍니다. 게다가 장 속에서 좋은 균을 불려주어 변비로 고생하던 제 아내도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아침마다 식탁에 오르는 음식들을 돌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손쉽게 커피 믹스 한 잔, 빵 한 조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속엔 설탕과 기름, 화학 첨가물이 가득하지요. 저 역시 예전에는 그것이 편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쌓여 제 몸을 병들게 한 것입니다.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저는 식탁을 늘 작은 약국이라 부릅니다. 매일 마시는 채소 과일즙, 따뜻한 미역국 한 그릇, 그리고 오트밀에 두유를 부어 먹는 습관. 이 세 가지가 제 몸을 서서히 되살려 주었습니다. 특히 오트밀은 제가 놓치지 않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귀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잡아줍니다. 처음에는 밍밍하고 맛이 없어 먹기 힘들었지만 저는 삶은 달걀을 으깨 넣고 소금 한 꼬집을 더했습니다. 그랬더니 훨씬 먹기 좋아졌습니다. 사실 저는 한때 저염식이 몸에 좋다는 말을 철석같이 믿고 소금을 극도로 줄인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늘 어지럽고 힘이 빠졌습니다. 몸이 마치 바람 빠진 풍선 같았지요. 그때 배운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적당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제염 대신 천일염이나 죽염을 조금씩 곁들입니다. 그렇게 하니 몸의 균형이 오히려 잘 맞았습니다. 이런 변화를 경험하면서 저는 음식이 곧 약이구나라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씩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제 아내가 제 식단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귀찮다며 시큰둥하던 아내였지만 몇 달 지나자 안색이 밝아지고 혈압 수치가 안정되자 본인이 더 적극적으로 챙겼습니다. 여보, 오늘은 사과 대신 배를 넣어볼까요? 이런 말이 오가며 아침 식단이 우리 부부의 대화 주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도 제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회관에 갔을 때 김 노인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 선생, 요즘 얼굴이 젊어졌어. 도대체 뭘 먹길래 그래? 그 질문 하나가 계기가 되어 저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제 식단을 소개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직접 채소를 준비해 다 같이 즙을 만들어 마셔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엔 다들 고개를 저으며 이런 풀맛은 못 먹겠다 하셨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속이 편해졌어. 예전보다 잠이 잘 와. 그 말을 듣고 저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물론 변화가 항상 순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분은 며칠 마시고 배가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그분께는 양을 줄이고 천천히 적응하도록 권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먹는 게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며 고개를 갸웃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효과는 숫자보다 몸이 먼저 말해줍니다.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고 속도가 다릅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저도 몇 달이 지나고 나서야 진짜 변화를 느꼈습니다. 그 무렵 저는 걷기 운동을 함께 시작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뒤 마을 뒷산을 천천히 올랐습니다. 처음에는 겨우 10분만 걸어도 숨이 찼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조금씩 걸으며 시간을 늘렸습니다. 어느새 1시간도 거뜬히 걸을 수 있게 되었고 몸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햇볕을 쬐며 걷는 동안 저는 제 몸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늘 피곤해 의자에만 앉아 있었는데 이제는 몸이 스스로 움직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때 느낀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거창한 변화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습관, 작은 선택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저는 아침 식탁과 걷기, 따뜻한 물 한 잔,
이 네 가지를 통해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누군가는 그거 몇 달 하다 말겠지 했지만 저는 묵묵히 이어갔습니다. 그 끈기가 결국 저를 살려낸 것입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병원 진료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동안 제가 바꿔온 생활 습관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숫자로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의사는 제 차트를 들여다보더니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쿵쾅거리며 긴장했습니다. 혹시 또 나쁜 소식을 듣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잠시 뒤 의사가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수치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혈압도 안정적이고 혈당도 정상 범위로 내려왔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의사는 제게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약을 드셨습니까? 아니면 특별히 뭘 하셨나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침 식단과 생활 습관을 조금 바꿨을 뿐입니다. 의사는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약도 안 드시고 이렇게 좋아지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어떻게 하셨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제가 매일 먹는 채소 주스와 삶은 달걀, 오트밀, 두유, 미역국, 그리고 걷기 운동까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의사는 연신 메모를 하며 듣더니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스스로 몸을 살리셨군요. 그 말은 저에게 큰 용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길이 틀리지 않았다는 증거였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제 몸에서 나타나는 작은 변화들을 더 세밀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아침마다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불 밖으로 손을 내밀어도 차갑지 않았습니다. 체온이 올라간 것이지요. 몸이 따뜻해지자 기운도 돌고 마음도 한결 밝아졌습니다. 또한 저는 밤마다 깊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잠들기 전까지 뒤척이며 새벽이면 벌떡 일어나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눕기만 하면 금세 잠이 들고 아침까지 푹 잘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제 삶의 질을 크게 바꾸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제 얼굴빛이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누렇게 떠있던 얼굴이 맑아지고 눈동자가 반짝였습니다. 주름은 그대로였지만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저 스스로도 내가 다시 살아났구나라는 확신을 느꼈습니다. 아내도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은 당신 얼굴만 봐도 제가 힘이 나요. 그 말이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마을 사람들의 반응도 점점 커졌습니다. 제가 회관에 들어서면 다들 제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진짜 청년 같네. 선생님 얼굴 보니까 우리도 희망이 생기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더욱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내 몸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마음까지 살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유혹은 있었습니다. 마트에 가면 고소한 빵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친구들과 만나면 커피 한잔 하자는 말이 쉽게 오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제 마음속에 다짐했습니다. 내 몸은 이제 이런 것들을 거부한다. 나는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한 번은 오래 알고 지낸 지인이 말했습니다.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잖아. 인생 뭐 있나. 먹고 싶은 거 먹고 살아야지. 저는 잠시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먹고 싶은 것보다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더 큽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살아야 맛있는 것도 제대로 즐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지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 눈빛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이제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으면 몸은 반드시 반응을 보여줍니다. 꾸준히 걷고 땀을 흘리면 몸은 반드시 답을 해줍니다. 저는 제 몸의 작은 신호들을 귀 기울여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것이 결국 저를 살린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의사도 약도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스스로를 돌보려는 마음입니다. 저는 그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늦게라도 깨달았기에 다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날 의사의 목소리를 잊지 못합니다. 수치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 말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저의 변화는 단순히 제 몸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파동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건강을 되찾은 제가 먼저 놀랐지만 사실 더 놀란 사람은 제 가족이었습니다. 가장 크게 반응한 건 제 아내였습니다. 예전에는 늘 저를 걱정하며 당신 얼굴이 왜 이렇게 창백해요? 오늘도 기운 없어 보이네요 하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말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여보, 오늘도 혈색이 참 좋아요라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아내의 걱정스러운 눈빛이 사라지고 웃는 얼굴이 늘어났습니다. 저 혼자만의 건강이 아니라 아내의 마음까지 가볍게 만든 것이지요. 저희 아이들도 달라졌습니다. 멀리 도시에서 살고 있는 아들은 처음에 제 생활 변화를 반신반의했습니다. 아버지, 그런다고 정말 나아질까요? 차라리 병원에서 약을 더 드시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요?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아들아, 약도 필요하지만 생활을 바꾸지 않으면 근본이 변하지 않는다. 아버지는 지금부터라도 몸을 바로 세우려 한다. 몇 달이 지나고 제가 병원 검사에서 좋은 결과를 들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자 아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이세요? 아버지, 존경스럽습니다. 저도 아침 식단부터 바꿔야겠네요. 그 말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제가 바뀌자 아들도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손주들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집에 놀러 올 때마다 제가 채소와 과일을 갈아 만든 주스를 마시는 모습을 보더니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주세요. 처음엔 신맛에 얼굴을 찡그리며 못 먹겠다고 했지만 두어 번 마시고 나서는 몸이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아버님 덕분에 애들도 좋은 습관을 배우네요. 저는 속으로 흐뭇했습니다. 세대가 달라도 건강의 씨앗은 이렇게 전해질 수 있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가족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웃들도 제 변화를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회관에 모이면 늘 건강 이야기가 주제가 되었습니다. 박 선생, 요즘은 무슨 채소를 드세요? 그 즙 만드는 법 좀 알려주세요. 저는 마치 작은 강연이라도 하듯 설명했습니다. 사과는 껍질째 써야 좋고, 브로콜리는 살짝 쪄야 영양이 산다. 양배추는 위장을 보호해주고, 비트는 피를 맑게 한다. 이런 설명을 할 때마다 사람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한 번은 마을 어르신 몇 분이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우리도 같이 실천해보자고 모임을 만들면 어떻겠소? 그렇게 시작된 것이 작은 건강 모임이었습니다. 아침마다 회관에 모여 같이 걷고 채소를 손질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웃들과 함께한 그 시간은 단순히 건강을 위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음까지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늘 병에 대한 두려움과 외로움이 가득했는데 이제는 웃음소리가 회관에 가득했습니다. 사회적 관계도 바뀌었습니다. 저는 한때 모임에 나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몸이 아프니 늘 지쳐 있었고 사람들 앞에서 기운 없는 모습을 보이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점점 모임을 피하게 되었고 사람들과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제가 달라진 모습으로 모임에 나가면 사람들이 먼저 다가와 인사를 건넵니다. 선생님, 얼굴이 빛이 나네요. 비결 좀 알려주세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자신감을 되찾습니다. 제가 건강을 회복한 것이 단순히 개인적인 변화가 아니라 주변과의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다리가 된 것입니다. 또 하나의 큰 변화는 제 마음이었습니다. 건강을 잃었을 때는 늘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언제 또 병이 찾아올까, 언제 쓰러질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마음이 한결 여유롭습니다. 몸이 좋아지니 자연스럽게 마음도 편안해졌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감사할 수 있고 작은 행복에도 미소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단순히 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의 웃음, 이웃의 대화, 사회적 관계, 그리고 내 마음까지 모든 것을 바꾸는 힘이 바로 건강에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큰 벽을 만납니다. 저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건강을 되찾았다고 생각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앞에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아침을 챙겨 먹고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숨이 막히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순간 저는 설마 다시 병이 온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급히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병원에 가야겠어. 아내는 놀란 눈으로 저를 부축해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마친 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큰 문제는 아니지만 심장에 무리가 온 것 같습니다. 꾸준히 관리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걸까? 그 불안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니야, 이번에는 다르다. 나는 이미 길을 찾았다. 저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첫째, 아침 습관을 더 철저히 지켰습니다. 늘 챙겨 먹던 채소와 과일즙에 녹황색 채소를 더했습니다. 시금치와 케일을 추가해 심장에 좋은 영양을 보강했습니다. 둘째, 운동 방식을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빠른 걸음으로 오래 걷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이제는 호흡을 고르고 천천히 걷는 데 집중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을 음미하며 몸의 반응을 세밀하게 살폈습니다. 셋째, 마음의 안정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괜찮다. 나는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아내가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아내는 제 옆에서 늘 따뜻한 차를 끓여주고 식단을 함께 챙겨주었습니다. 여보, 이번에도 우리가 함께 이겨냅시다. 그 말 한마디에 제 마음은 다시 단단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저를 걱정했습니다. 제가 며칠간 회관에 나타나지 않자 몇몇 어르신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박 선생, 어디 아프십니까? 얼굴이 안 보여서 다들 걱정했어요. 그 따뜻한 마음이 제게는 또 다른 약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솔직히 말했습니다. 조금 힘든 일이 있었지만 다시 일어서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다들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우린 다 같이 같은 길을 걷고 있잖소. 혼자가 아니니 힘내시오. 그 후로 저는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이번 시련은 나를 꺾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경험을 강의할 때 더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한 번 좋아졌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언제든 다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포기하지 않으면 또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같은 두려움을 안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몇 달 뒤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안정적입니다. 지금처럼 관리하시면 걱정 없습니다. 의사의 그 말에 저는 마음속 깊이 감사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건강을 되찾는 길은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라는 것을요. 때로는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이야기를 들으며 혹시 두려움이 생기셨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몸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꾸준히 돌보고 사랑하면 반드시 답을 줍니다. 비록 시련이 와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시련을 지나고 난 뒤 저는 제 몸과 마음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몸 따로, 마음 따로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몸은 늘 지쳐 있었고 마음은 초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두 가지가 하나로 이어지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감정은 불안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과 함께 오늘도 살아있다는 감사였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고 심호흡을 하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내 몸아, 고맙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해줘서. 그 순간 몸이 제 말에 대답이라도 하듯 가볍게 반응했습니다. 손끝이 따뜻해지고 가슴이 편안해졌습니다. 몸과 마음이 서로 소통하는 듯한 경험이었습니다. 식탁에서도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억지로 건강식을 챙겨 먹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쓴맛, 풀맛이 나면 얼굴을 찡그리며 건강을 위해 참아야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채소와 과일의 맛이 달고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 몸이 그 맛을 기다린 것처럼 반겼습니다. 아내도 놀라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는 진짜 즐기면서 드시네요.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젠 몸이 원하니까요. 운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엔 억지로 걷던 발걸음이었습니다. 몸이 무겁고 숨이 차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산책길에 오르는 순간부터 마음이 들떠 있습니다. 저는 길가에 핀 작은 들꽃도 보고 지나가는 새소리에도 귀 기울입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풍경이 이제는 제 마음을 적십니다. 이런 것이 살아있다는 기쁨이구나. 저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립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제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한때는 늘 내일 또 아프면 어쩌지라는 걱정이 따라다녔습니다. 그 두려움이 제 몸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저는 몸과 대화하며 살아갑니다. 괜찮아. 우리는 함께 이겨낼 수 있어.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면 몸도 그것을 알아듣는 듯 반응합니다. 이런 변화를 지켜본 아내도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늘 저를 돌보느라 지쳐 있었지만 지금은 함께 웃으며 살아갑니다.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옆에 있었기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아내는 잠시 눈시울을 붉히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그 대화 속에서 저는 깊은 화해를 느꼈습니다. 몸과 마음,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까지 모두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건강 모임에서 함께 걷고 함께 음식을 나누며 사람들과 진심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이제는 하루하루가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단순히 제 몸만 살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에도 빛을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요. 여러분, 건강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이 화해하고 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저는 오랜 병과 시련을 통해 그것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몸을 탓하지 않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왔을까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그 병마저도 저를 지금의 자리로 이끌어준 스승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도 제 몸에게 말합니다. 고맙다. 내 덕분에 내가 가족을 다시 웃게 하고 이웃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 그 순간 제 마음은 따뜻하게 차오릅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젊음은 언젠가 사라지고 몸은 조금씩 약해집니다. 저 역시 그런 흐름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되찾고 몸과 마음이 하나 된 지금의 제가 예전보다 훨씬 더 행복하다는 것을요. 저는 이제 하루하루를 선물처럼 여깁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두드리면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열렸구나 하고 웃습니다.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며 속을 달래고 채소와 과일을 손질하며 아내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모든 시간이 감사할 뿐입니다. 걷기 운동을 나서면 마을 아이들이 손을 흔들며 인사합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운동 가세요? 그 웃는 얼굴에 저는 또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합니다. 그래, 나는 끝까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병이 제게 가르쳐 준 것이 있습니다. 삶은 길이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남은 시간을 건강하게 그리고 의미 있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목표를 세웠습니다. 매일 아침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 매주 한 번은 이웃들과 함께 걷는 것, 한 달에 한 번은 새로운 음식을 시도하며 몸을 기쁘게 하는 것. 이런 작은 실천이 쌓여 제 삶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비싼 약이나 특별한 음식만이 답은 아닙니다. 우리 곁에 늘 있는 평범한 음식, 사소한 습관, 그리고 꾸준한 마음이 진짜 힘을 발휘합니다. 저는 그것을 몸으로 겪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몸이 무겁고 마음이 지쳐 있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작은 한 걸음을 내디뎌 보십시오.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고 채소 하나를 더 곁들이고 짧게라도 걸어 보십시오. 그 작은 시작이 결국 인생을 바꾸는 길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제 몸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픈 날조차도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믿습니다. 그렇기에 앞으로 남은 삶은 후회 없이 감사하며 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저와 같은 길을 걷고 계신 분들, 혹은 걱정 속에 계신 분들,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건강은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가족이 있고, 이웃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함께하는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희망의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만약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건강한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하고 몸과 마음이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